자, 이제 특징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4개 기업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보잉인데요. 보잉은 5.6% 하락을 했습니다. 항공기 제조 기업이죠. 그런데 이 보잉에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가 스프리트 에어로 시스템즈인데 이 기업은 21% 급락을 했습니다. 아, 뭔가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했구나 예측이 됐죠. 이 스피리트 에어로 시스템즈에서 이제 보잉에다가 어떤 부품을 제공을 하는데 이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부품 자체가 이미 받아서 항공기를 만든 것도 있는데 이게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결함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근데 결함이 발생을 했으면 이것을 완전히 또 고쳐야죠. 근데 이제 그 문제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서 보잉 지금 물 들어왔잖아요. 물 들어와서 빨리빨리 항공기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핵심 기종인 737 맥스에 요 부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의 생산이라던가 인도 차질 우려를 이제 언급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보잉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품을 만드는 이 회사의 주가는 더 이제 폭락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블랙록입니다. 이 기업은 한 3%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 블랙록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죠. 그래서 사실 얘를 그 앞에 빅뱅크들 실적 발표하는데 같이 넣을까 하다가 이건 특징주로 다시 뽑았는데,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뭐 예상을 조금 밑돌았습니다만 뭐 이 정도면 예상치 부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조정 EPS가 예상보다 이제 훨씬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운용자산 이게 9조 9천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한 5% 정도가 운용자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뭐 주가가 하락해서 였을 수도 있고 고객들이 돈을 인출해 가서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운용자산 이게 매우 중요한데 감소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보다는 그냥 수익성 개선 쪽에 시장에서는 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블랙록은 특징주로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었는데 넣었던 이유는 이게 이제 CEO이자 회장인 레리 핑크, 이 사람의 멘트를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넣었던 건데요. 요 레리 핑크는 지금 뭐 은행권에서는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얘네는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 낮아 보여. 오히려 그냥 내년에는 침체가 좀 올려나? 약간 뭐 그런 식의 전망을 좀 했습니다.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높은 금리 수준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시장의 뭔가 불확실성 요인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얘들은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를 받아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고객들을 분석해주는 멘트가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필요한데, 뭐라고 했냐면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이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 이 투자 시장에 있어서 조금 더 위험 회피 현상이 나올 수는 있겠구나라는 걸 또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요 멘트를 사실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캐털란트입니다. 와, 이 기업이 27%나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반도체로 따지면은 뭐 약간 파운드리 업체 같은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제약 이렇게 막 설계하고 연구 분석해서 넣어주면 캐털란트에서 그걸 이제 위탁받아서 이제 생산을 해주는 뭐 CDMO 뭐 이런 업체일 텐데, 얘들이 사실은 내달 9일, 5월 9일 날 2023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얘들 기준 회계연도로는 3분기지만 실질적인 1분기 실적을 이제 내달 9일 날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에 앞서서 그냥 시장에다가 뭔가 또 뭐 예고, 뭐 예방 주사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약간의 그냥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한 것인데, 어떤 숫자를 내보낸 건 아닌데요. 이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계의 주요 생산시설, 그러니까 이는 위탁 생산이니까 이 생산시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세계 생산시설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산성이 매우 저하가 됐고, 그리고 높은 비용을 좀 부담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이번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3분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4분기. 그래서 결국은 연간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봤더니
아마 규제 당국에서 또 이런 데든 생산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나가겠죠. 그러면서 쭉 보고 나서 아마 이 생산 시설의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개선을 지시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뭐 이 정도까지만 좀 나왔던데, 그래서 운영 개선을 지시해서 그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뭐 생산 속도가 저하가 되고 약간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큰 펀더멘탈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일단 한 2개 분기 6개월 정도의 실적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컸다, 뭐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VF 코퍼레이션입니다. VF 코퍼레이션 주가는 한 3% 정도 올랐는데요. 얘는 어떤 기업이냐면 미국의 이제 의류 업체입니다. 뭐 반스,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이스트팩은 완전 우리 추억의 가방이긴 한데,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의류 업체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사실 주가가 올랐습니다. 매도였던 걸 그냥 단방에 매수로 올렸고요. 목표 주가는 다만 26달러에서 27달러로 약간 올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약간 하회하기는 했는데 얘들 주가를 봤더니 이제 상승 전환을 위한 어떤 변곡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기술적 흐름을 보기 위해서 차트를 딱 봤더니 상당히 이렇게 계속 하락 국면을 보이다가 한 3월 중순, 3월 13일, 24일 요 한 10일 동안 이 바닥권에서 약간 등락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 다지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약간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기술적 분석을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주가 상승 전환의 변곡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점들이 이 모멘텀이냐 봤더니, 신제품을 혁신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재개되고 있고 거기에 강력한 관리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관리 전략은 뭔가 봤더니 재고 관리라던가 비용 통제, 이게 매우 개선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한 부채를 축소하는, 빚을 줄이는 뭐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